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오늘 6월 7일인데요. 일단 간단하게 미국장이나 한국장, 아직 한국장 마감은 되지 않았는데요. 뭐 그래도 간단하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이슈 간단하게 분석하고요. 그와 관련해서 주식 얘기 조금만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금요일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나가 노는 게 남는 거겠죠. 자, 어쨌든 어제는 하루 쉬었고요. 어제는 현충일이라 하루 쉬었고, 요즘에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이죠, 그죠? 미중 무역 분쟁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게 이제 5월 8일 날 나온 기사예요. 미국과 중국은 일단 9일에서 10일 무역 협상에 나서는데 오늘이 보시다시피 6월 7일입니다. 6월 7일 금요일이고요. 8일, 9일, 10일 이렇게 지금 3일 남았어요. 근데 8일, 9일은 일단 토요일이니까 사실상 이제 1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게 그러니까 협상이 언제 타결이 되느냐가 이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 10일 날 우리나라 장중에 예를 들어서 뭐 타결이다 아니면은 뭐 불발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버리면은 우리나라 장중에 10일 날 뭐 급등도 할 수 있는 거고요. 반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3시 반 이후에 뭐 협상에 관련된 소식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11일부터 우리나라 장에 화요일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죠. 아무래도. 자, 그래서 지금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주식, 뭐 미국 주식, 뭐 채권 시장, 뭐 달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 이슈 하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요 이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지금 대부분 모든 자산군에 있는 하여튼 모든 자산들이 대부분 다 옆으로 쭉 기어가고 있어요. 어떤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거 결과 보고 움직이자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. 저거 9일, 10일 날 어떻게 되면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번 빡세게 움직여줘야겠다. 저 때부터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수렴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뭐 잘 되기를 좀 바라고요. 근데 일단 보시면은 막 살벌한 뉴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.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벳, 요게 이제 중국의 약점이죠. 이거 사실 중국이 이거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 미국이 계속 건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제였나 며칠 전이었나 천안문 사태 30주년이었죠. 그래서 이제 이날 미국에서 맹비난도 하고요. 그리고 백악관 앞에 뭐 탱크를 가로막았던 그 사람 동상도 만들었다고 하고 하여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인데 미국이 대만에 M1A2 탱크를 108대를 판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요거 M1A2 같은 경우 이제 최신식 탱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하나같이 뭐예요?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면서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무역 분쟁이 아니죠. 무역 분쟁에 탈을 쓴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? 결국 9일에서 10일 동안 지속이 되는 무역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회담 직전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. 신장 위구르라든가 천안문 사태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아주 민감한 부분을 톡톡톡 건드리면서 9일에서 10일 날 니네 이제 협의 안 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가지를 붙잡고 니네 빨리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뉴스들이 요즘 정말 민감하고 불안한 뉴스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. 야,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미국이 협상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면 일단 백기투항했다고 하죠. 미국에다 대고 스파이잉 하지 않겠다고 일단은 공식석상에서 첫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. 세상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요. 아무튼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됩니다. 예, 기다려 봐야 돼요. 미국의 전략이 통할지 안 통할지. 참고로 내년 11월이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한 번 더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
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1년 반쯤 남았죠.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까지요. 1년 반쯤 남았으니까 아마 이제 좀 슬슬 타결이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. 2020년 11월은 미국 대선이다 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.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. 아마 그 이벤트를 위해서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쇼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아무튼 뭐 미국장이나 이런 자산들 흐름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장은 일단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해 줬고요. S&P 3거래일 연속으로, S&P와 나스닥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이게 S&P, 나스닥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더군다나 다행인 거는 일단은 10년물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일단은 멈췄습니다.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일단 멈췄고 5거래일째 현재 뭐 어떤 저항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오늘은 현재로서는 5일선 밑에 내려와 있고 일단 뭐 좋은 모습입니다. 이거 하고 여기 밑에 위안화 보시면 비슷비슷하죠. 물론 뭐 위안화는 초위험 자산이고 요거는 안전자산인데 아무튼 차트 모양은 비슷비슷하다는 거 이 눈여겨서 잘 보고 계시고요.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이제 6.9258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미중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거의 뭐 3주 가까이 특정 지지선을 특정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있죠.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민은행의 정책, 위안화 강세로 갖고 가겠다는 정책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가격이 바로 이거죠.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 2주 가까이, 3주 가까이, 3주 가까이 더 이상 일단은 미중무역 분쟁이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위안화에서 증명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미중무역 분쟁이 진짜 악화되고 뭐 대만이 미국산 탱크를 구입하고 이런 게 진짜 악재였다면은 우리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위안화에 대해서 진짜 위기였다면 위안화를 이미 매수해 갖고 7위안 쪽으로 이미 뚫고 날아가고 있겠죠. 근데 일단은 뭐 거의 3주 가까이 저항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 버티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투자자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에는 베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.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좋죠?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유로화인데요. 유로화 뒤집으면 달러니까 어쨌든 뭐 안정적으로 잘 달러 약세가 슬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하나 좀 살펴보고요. 달러 차트 한 번만 보고 자, 달러화 모습이 이렇습니다. 안 보이는구나. 네, 달러 모습이 이렇습니다. 자, 달러 중요한 라인이 어디다? 달러 중요한 라인은 여기서 여기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된다. 거의 다 와가죠? 아이고, 이 뭐 이상하게 눌러졌네. 네, 거의 다 와가죠? 여기는 요 추세선, 요거 깨면은 이제 본격적인 약달러의 시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와가죠? 네, 선까지 거의 다 와갑니다. 우리 현충일날 조금 위험했어요. 우리 현충일날 갑자기 달러가 급등하면서 한 번 더 다시 고점 뚫으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장대음봉 또 뽑아주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일단 우려는 조금 일단 잠재운 모습입니다. 이 선에 이게 지지선이에요. 이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강달러의 시대는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6월 9일에서 10일 날 이슈를 기다리고 있겠죠.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은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7일이다 보니까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.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일단은 제 얘기입니다. 이슈 하나 나왔더라고요. 참 트럼프가 29일 1박 2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. 참고로 G20 오사카 정상회담이 6월 말쯤이에요. 그래서 이 이벤트 6월 달에 있는 요 이벤트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. 요때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거든요. G20 정상회담 할 때 여기서 미중무역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
기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6월달 지금 6월달에 이벤트 굵직굵직한 거 많아요. 6월 중순에 FOMC 회의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죠. 연준이 과하게 긴축해서 지금 시장이 박살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언급이 아마 6월 중순에 나올 거고요. 그리고 6월 말에 트럼프 G20 정상회담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떠한 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29일 날 언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점들 6월 달에 있는 굵직한 이슈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북 경협주들 사실 요즘에 계속 개박살 나고 있거든요. 그죠? 물론 뭐 남북 경협주가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해먹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먹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보이지만은 어쨌든 그나마 29일 날 1박 2일 한국으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그나마 조금 따뜻한 바람이 잠시라도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. 뭐 얼추 얘기해 드릴 거는 다 얘기한 것 같고요. 금요일입니다. 네, 한 주도 뭐 저는 좀 먼저 나가서 놀 테니까요. 조금 더 보고 놀러 나오십시오. 하여튼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. 또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